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오늘 한진해운 대표이사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2016학년도 대입 전형부터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지원 자격이 농촌 지역 고교 3년 거주에서 중고교 6년 거주로 강화됩니다. 은행의 저축성 수신상품과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95개 공공기관의 개혁 작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정혜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 매도 공세 5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소식 증권부의 한동훈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마감 시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들의 매도로 5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29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23포인트 하락한 1964.7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20일 코스피 지수는 2004포인트를 찍은 뒤 5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1960선까지 하락한 상태입니다. 전날 미국 경제 지표는 양호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우려와 인터넷주의 매도세 지속으로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오늘 FOMC 회의와 일본 금정위 등의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관망세가 커지면서 코스피 지수도 동반 하락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외국인은 이날 1,589억 원치를 내다 팔았습니다. 기관은 880억 원치를 사들였고 개인은 569억 원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 전자, 제조업, 증권 등이 내린 반면 은행, 건설, 철강, 금속 등은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중공업 등이 떨어졌고 포스코, SK텔레콤 등은 올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0.01포인트 오른 556.9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4.4원 내린 1,030.6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장 주요 특징주로는 한진해운 홀딩스가 단연 눈에 띄었는데요. 인적 분할과 함께 합병 결정으로 상한가를 기록했죠? 네, 한진해운 홀딩스가 인적 분할 및 합병을 결정하자 주가가 상한가로 올랐습니다. 한진해운 홀딩스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며 6,6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한진해운은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진행된 임시주총에서 한진해운 홀딩스를 인적 분할하고 신설법인을 합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진해운 홀딩스는 상표권과 한진해운 지분 36.47%를 보유한 신설법인과 사이버로지텍, 3자 물류회사 등을 보유한 기존 법인으로 분할합니다. 신설법인은 한진해운과 합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진해운 홀딩스를 분할하면서 한진그룹의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이란 전망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한진해운도 5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전거래일보다 190원 오른 6,12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임시주총에서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한진해운 대표이사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조 회장은 한진해운이 흑자를 내기 전까지 회장직 연봉을 받지 않겠다며 한진해운 정상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그렇군요. SK이노베이션과 GS,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이들 종목으로 기초자산으로 발행이 된 CLS의 원금 손실 우려가 또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도 함께 전해주시죠. 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SK이노베이션, GS, 삼성중공업 주가가 ELS 발행 당시보다 약 40% 이상 떨어지면서 앞으로 3에서 5% 정도 추가 하락할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녹인 배리어 구간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날보다 0.42% 하락한 11만 9,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5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이면서 6%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52주 최저가를 기록했던 지난달 20일 11만 7천원에서 다시 가까워지는 모습입니다. 삼성중공업도 이날 1.39% 하락하며 전날 장중 기록했던 52주 최저가보다 불과 200원 높은 28,3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4거래일 연속 내리막을 걷던 GS는 이날 0.1% 올랐지만 올 들어 17% 이상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최근 주가가 약세가 이어지면서 이들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ELS의 상당 부분이 원금 손실 구간인 녹인 배리어를 터치할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SK이노베이션의 녹인 구간은 11만 6천원, GS는 4만 5천원, 삼성중공업은 2만 6천원대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스콤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을 기초자산으로 담고 있으면서 5월, 6월 만기가 도래하는 ELS 중 3,298억 원치가 발행 당시 대비 현재 주가가 40% 이상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보다는 적지만 주가가 ELS 발행 당시보다
30에서 40% 떨어져 원금 손실 위험이 여전히 높은 ELS도 242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GS와 삼성중공업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도 손실 우려가 큽니다. 아직 녹인 배리어를 건드리지는 않았지만 GS의 주가가 현재보다 80에서 100% 가까이 높았던 지난 2011년 상반기에 발행된 ELS 규모는 2,001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도 발행 당시 대비 현재 주가가 50% 가까이 하락한 ELS는 400억 원에 불과하지만 30% 이상 하락한 것을 포함할 경우 잠재적으로 손실 구간 진입이 우려되는 상품은 1,416억 원에 달합니다. 김영일 대신증권연구원은 지난 2011년 상반기 SK이노베이션과 GS,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자 이들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가 잇따라 발행됐다며 현재는 당시보다 주가가 크게 떨어져 각 상품별로 설정된 녹인 배리어에 단계적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이어서 상품 하나가 손실 구간에 진입하면 발행 금액의 대략 30%가량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고 이로 인해 주가가 추가로 하락하면 또 다른 상품도 원금 손실 구간에 진입하는 연쇄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한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오늘 한진해운 대표이사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조 회장의 제수씨인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은 대표이사 회장을 사임했습니다.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과 주식회사 한진에 이어 한진해운까지 육해공 수송물류회사의 대표이사 회장이 취임하게 됐습니다. 조 회장은 한진해운이 흑자를 내기까지는 회장직 연봉은 받지 않겠다며 한진해운 정상화 의지를 강력히 밝혔습니다. 조 회장은 취임사에서 경영 정상화 노력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한진그룹 계열사의 일원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면 초인류 해운 기업으로 재도약할 것이라면서 한진그룹의 일적 문적 자원을 회사에 최대한 지원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드러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2016학년도 대입 전형부터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 지원 자격이 농촌 지역 고교 3년 거주에서 중고교 6년 거주로 강화됩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오늘 2016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 지원 자격이 기존의 고교 3년 농어촌 지역 거주에서 중고교 6년 거주로 강화됐습니다. 예체능 실기고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공별로 여러 개의 대학에 연합해 실기고사 평가를 하고 평가위원은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화돼 3분의 1 이상을 타 대학 교수로 구성하도록 권장했습니다. 은행의 저축성 수신상품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년 3월 중 금융기관 가중 평균 금리 자료에 따르면 3월 정기 예적금 등 저축성 수신상품 금리는 평균 연 2.6%로 전월보다 0.03%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3.69%로 전월보다 0.02%포인트 떨어지며 최저치를 갱신했습니다. 이에 비해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5.63%에서 5.77%로 0.14%포인트 상승하고 집단 대출 금리도 3.69%에서 3.77%로 0.08%포인트 올랐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 이후 금지된 텔레마케팅 영업이 일부 허용되면서 직장인 신용대출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며 직장인 신용대출은 전문직 대출보다 금리가 높아 평균 금리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295개 공공기관의 개혁 작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정부는 향후 3년간 중장기 재무계획 작성 대상인 41개 기관 부채를 52조여 원으로 줄여 부채 비율을 2012년 말 221.1%에서 187.3%로 낮출 계획입니다. 전체 복리후생비를 지난해 8,114억 원에서 올해 21% 이상 축소키로 했습니다. 빚이 많고 방만 경영이 심각한 LH, 석유공사
국토공사, 한국거래소 등 54개 공공기관에 대해선 하반기 중간평가를 통해 실적 부진 기관은 기관장 및 상임이사 해임권이 임금 동결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최강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정상화 이행계획이 성공하면 대부분 공공기관이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건전 경영이 정착하는 기관으로 변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뉴스 현장 곧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 한 인터넷 업체가 미국과 중국 IT 업체들의 국내 시장 점유율을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이 조사 결과 이들 업체들이 성장세를 나타내면서 IT 강국인 한국의 안방 시장이 위협받고 있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정보산업부의 박호연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스마트폰이 대중화가 되고 있는 만큼 모바일 시장 점유율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 포털들의 모바일 시장 점유율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PC에서는 네이버가 일단 앞서지만 모바일에서는 구글입니다. 5일 4분기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 구글 홈페이지를 방문한 인터넷 이용자는 월 평균 1,9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1,600만 명, 다음이 1,2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1등인 거죠, 시장에서. 일단 구글이 이제 국내 업체들을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내 업체들의 시장을 점점 잠식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구글과 네이버의 격차도 좀처럼 줄고 있지 않은 그런 추세입니다. 최근 인터넷 사용에 있어서 PC 사용이 줄고 모바일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HS에드라는 업체에서 올 초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하루 모바일 이용 평균 시간은 3시간 34분인데 PC 같은 경우에는 48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네, PC에서는 단연 우리나라의 네이버가 선전을 하고 있지만 모바일 시장에서는 구글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글이 모바일 시장에서 앞서 나가면서 선두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데요. 문제는 없습니까?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제 구글 등 미국 IT 업체들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닐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구글의 자회사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 시장의 우리나라 동영상 시장의 74%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 광고 매출의 45%를 구글이 가지고 가는데 사실 이용자가 얻는 실익은 얼마 안 된다는 그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싸이 강남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한때 이제 조회수가 13억 원까지 이제 됐는데 실제 업계에서는 이제 매출이 40억 원 정도밖에 이제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본 콘텐츠인데 40억 원이라면 사실 이제 수익이 안 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이렇게 미국 기업들의 선전이 단연 돋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시장과 더불어서 중국 쪽의 IT 성장세도 눈에 띄고 있는데요. 중국 쪽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중국 IT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막대한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업체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도 2대 주주가 바로 이제 중국 IT 업체인 텐센트라고 합니다. 이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2012년 720억 원을 들여서 이제 카카오에 투자를 했죠. 그리고 또 올 초 텐센트는 넷마블의 자회사 CJ게임즈 5,300억 원을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기업이 우리 IT 기업에 투자한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미국 최대 상거래 업체인 아마존보다 사실 더 많은 거래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중국의 상거래 사이트 알리바바도 얼마 전 한국 시장에 진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막대한 현금 실탄으로 국내 시장과 국내 기업에 투자함에 따라서 우리 기업은 물론 이제 좋은 점도 있겠지만 중국 기업에 종속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 제기도 이제 업계에서 좀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중국 쪽 IT 업체는 막대한 자금으로 국내 시장에 상륙을 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일단 업계에서는 이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사실 구글이나 네이버 등 이제 외국 IT 기업과 국내 IT 업체는 사실 똑같은 산업에 똑같이 경쟁을 하는데도 국내 법이 따로따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 해외 IT 업체들은 이익을 얻고 국내 업체들은 손해를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이제 국내 법 체계가 2차 산업, 그러니까 제조업 중심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있어서 글로벌 IT 업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규제법에 거의 이제 영향을 안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은 위헌 판결이 나는 인터넷 실명제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고 국내 업체
당시에 이제 시장 1위를 달리고 있었던 판도라 TV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이 되고 있었죠. 그래서 사실 역차별 실제로 있었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2008년 점유율이 2%였는데 작년에 이제 74%가 될 정도로 5년 만에 아주 큰 성장을, 이런 역차별 때문에 큰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IT 업체들이 국내의 안방 시장을 좀 점령하려고 있는데 우리 시장도 안방을 내주면 안 되겠죠.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산업부의 박호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 1분기 새로 설립한 법인 수가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분기 기준으로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2014년 1분기 및 3월 신설법인 동향에 따르면 1분기 신설법인 수는 2761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 늘었으며 분기 실적으로는 처음으로 신설법인 수 2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특히 3월 신설법인은 7,195개로 월간 실적도 신설법인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중기청 관계자는 정보기술 서비스업과 창업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등 창업 활성화 정책의 성과가 일정 부분 가시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세계 68개국 130개 지회를 둔 세계 한인무역협회 회원 21명은 오는 5월 2일 북한 개성공단을 방문해 투자 및 구매 가능성을 조사하고 현지 공장 설립 등을 타진합니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개성공단을 방문 추진해 최근 남북 양측 당국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재외동포 경제단체가 개성공단을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남쪽에서도 올해 들어 첫 방문입니다. 김우재 협회장은 통일의 물꼬를 튼다는 희망을 안고 실제 비즈니스를 추진할 것이라며 한상들의 이번 발걸음이 남북한 경제 교류를 활성화하는 행보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신 3사 중 유일하게 영업정지가 완전히 끝난 KT가 영업 재개와 동시에 가입자 유치에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KT는 영업을 재개한 27일부터 이틀간 모두 22,500명의 번호이동 가입자를 확보했습니다. KT는 45일간의 영업정지로 누적된 수요가 몰린 것 같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KT가 지난달 무너진 시장 점유율 30%를 회복할 수 있을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LG U+는 스마트폰으로 내차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는 U+ LTE 차량 영상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내 블랙박스에 저장된 영상을 클라우드 서비스인 U+ 박스에 자동 전송한 뒤 사고 발생 여부와 사고 발생 위치를 스마트폰에 문자로 전송해줘 스마트폰으로 사고 영상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차 위치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주차 위치 확인 서비스와 주차된 차량에 충격이 생기거나 배터리 방전 위험 수치가 감지되면 실시간 문자로 알려주는 문자 알림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 통사 관계없이 누구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U+ 스토어에서 LTE 차량 영상 서비스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설치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센 경제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